빰빰빰. 오답은 정비례야? 반비례. 반비례를 알 수 있어요. 수학은 142점부터 145점, 수학이 키면 79점부터 80점. 빰빰빰. 반비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지는 반비례, 두 번째 가지는 비례상수. 정우랑 현규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얘기해 준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반비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근데 반비례하고 비례상수에 대해서 배우는데 먼저 반비례 가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바가 속력이 달라질 때 속력이 달라질 때 속력이 변하면은 일정한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간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지금 라바를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 토크쇼. 자, 먼저 이거 설명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학생, 네. 반비례가 뭐죠? 정비례 반대요. 네, 정비례 반대라고 하는데 정비례가 뭐였는지 또 정비례 반대가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라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km라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가 되겠죠, 벌레한테는. 그래서 이 라바가 가는데 시속 100m라고 합시다. 1시간 동안 얘는 100m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이 지나고 나면 100m만큼 가겠죠. 그래서 얘를 끝까지 가려면은 1000m가 1km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몇 시간 걸릴까요, 김정우 학생? 10시간이요. 네, 10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시속 100m씩 가게 되면은 1km가 1000m니까 가는데 곱하기 10 해서 10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라바가 갑자기 더 급한 일이 생겨서 시속 100m가 아니고 시속 200m로 간다고 하면 시속 200m, 아까보다 2배로 빨라졌어요. 그러면은 한 번에 200m 갑니다. 1시간 동안에. 그러면은 1시간에 200m씩 간다. 그러면은 1km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하나, 둘, 셋. 5시간이요. 네, 뭐라고 하는지 들리나요? 5시간 걸린답니다. 네, 200 곱하기 5를 하면은 1000이 되니까 5시간이 걸리겠죠.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시속 100m씩 갈 때는 1km는 그대로 있죠. 거리는 그대로 있으니까 10시간이 걸렸던 게 시속 200m씩 갈 때는 5시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라바가 시속 500m씩 간다고 하면은 2시간이면 갈 수 있겠죠. 또 시속 1000m, 즉 1km로 간다면은 1시간이면 갈 겁니다. 내가 속력이 빨라지는 거에 따라서 그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관계를 우리는 반비례 관계라고 해요. 자, 그럼 이 반비례가 어떻게 식이 나오는지 전에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정비례의 식 모양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현규, 정비례의 식 모양은 어떻게 나왔죠? Y는 네모 곱하기 X. 네모 곱하기 X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여기 네모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이 반비례 관계는 조금 모양이 달라요. 여기는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X 곱하기 Y는 네모 이렇게 나옵니다. 자, X 곱하기 Y는 네모. 여기 있는 식으로 한번 보면은 자, X는 여기서 속력이 되겠죠. 속력. 시속 몇 미터인지, 자, 시속 몇 미터인지 곱하기 Y는 걸린 시간이 됩니다. 걸린 시간이 되면 여기 값은 일정하다라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여기 값은 1km죠. 1km. 자, 시속 100 곱하기 걸린 시간 10 하면 얼마 나올까요? 김재원? 1002호. 네. 1000m, 1km 나옵니다. 네, 이번에 만약에 시속이 200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걸리는 시간 5는 얼마가 나옵니까? 김윤원? 1002호. 어쨌든 1000m. 그래서 다 같이 1km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이 모습을 나타내는 반비례의 식은 기억하세요. X 곱하기 Y는 네모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비례상수 가지를 한번 볼게요.
네, 아까와 같은 식이 있을 때 x 곱하기 y는 네모라고 하잖아요. 이 네모를 우리는 네모 자리에 보통 숫자가 들어갈 거예요. 어떨 때는 2가, 어떨 때는 3, 4,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숫자들을 우리는 비례상수라고 이름 붙여서 할 거예요. 정비례 할 때는 정비례의 식에서는 y는 네모 곱하기 x라는 모양이 나오면은 여기에 있는 네모가 비례상수였는데 반비례에서는 x 곱하기 y는 네모 이렇게 나오니까 이 네모가 비례상수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y는 2라는 반비례식, 또 x 곱하기 y는 3, 또 x 곱하기 y는 4 이런 반비례식이 있을 때 여기 있는 2, 3, 4 하는 숫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규백이? 비례상수요. 네, 비례상수라고 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정비례의 뜻을 얘기하면은 정비례는 y는 네모 곱하기 x 나왔죠. 이때 만약에 이제 네모 값 대신에 3이라고 한다면은 x가 1에서 1일 때는 얼마겠어요? y가 3이 되겠죠. 근데 x가 2, 3, 4 이렇게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될 때마다 y도 여기다가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 값을 x가 2가 됐을 때 보면은 6이 되고요. 3이 됐을 때 보면은 9가 되고요. 4가 됐을 때 보면은 12가 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커져요. 커질 때 비율이 x가 2배, 3배, 4배면 y도 2배, 3배, 4배 이렇게 커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반비례는 조금 달라요. 반비례식 아까 전에 봤죠? x 곱하기 y는 20이라고 할게요. x 곱하기 y는 20이라는 반비례식이 있다고 하면은 x가 1일 때 y 얼마죠? 20. 그래야 1 곱하기 20은 20이 되니까요. 근데 x가 2가 됐어요. 그럼 y는 10이 돼야 됩니다. x가 곱하기 2가 되면은 y는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돼요. 그래서 x가 2배, 3배, 4배 이렇게 커질 때마다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반대로 작아지는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우리는 반비례라고 합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등장해서인지 조금 동영상이 길긴 한데 한번 자세히 보고 오면은 다음 시간에 반비례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 눌러도 됩니다.